요즘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여러 창작물에서 양자 컴퓨터가 만능 도구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원리는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만 보시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큐비트 개수를 몇 개 늘렸다더라.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푼다더라.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암호가 다 뚫린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와! 양자 컴퓨터는 정말 만능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양자 컴퓨터에 적용된 양자역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미시세계로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자와 키가 같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칸막이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자, 칸막이, 그리고 당구공 한 개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상자에 당구공 한 개를 넣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흔드세요. 그 다음 상자 가운데에 있는 틈에 칸막이를 끼워줍니다. 자, 이제 당구공은 왼쪽과 오른쪽 둘 중 어디에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둘 중 하나에는 100%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시원하게 틀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우 작은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당구공이 왼쪽과 오른쪽 각각 50%로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현상을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원리를 양자 컴퓨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비트는 0과 1이라는 신호로 이루어져 있고 이진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가 2개면 2개의 정보를, 3개면 3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이용하는데요. 큐비트는 양자가 중첩되어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0과 1을 중첩시켜 확률 정보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0과 0, 0과 1, 1과 0, 1과 1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니 2의 2승인 4개, 3개는 2의 3승인 8개, 10개가 있으면 무려 2의 10승인 1024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왜곡이 들어간 설명을 하자면 기존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계산만 할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중첩이 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개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는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어 훨씬 좋다는 기사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이 말만 들으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모든 방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양자 컴퓨터도 단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단위부터가 다릅니다. 때문에 컴퓨터가 계산하는 방식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즉, 다른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맞는 알고리즘은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보다 효율적인 계산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사실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쓰던 비트 단위는 0과 1만을 쓰기 때문에 0과 1 딱 2개만 구분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2개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 오류가 적게 나고 오류가 나도 고치기 쉽겠죠? 하지만 큐비트는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죠? 이와 함께 결맞음이라는 상태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더 힘들겠죠. 따라서 오류도 많이 나고 오류가 많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산값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유지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상 양자들이 중첩 상태와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큐비트의 수가 늘어나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개발도 어려워져 유지비가 많이 요구됩니다. 즉 양자 컴퓨터는 모든 면에서 성능이 우월한 맞는 컴퓨터가 아니며 아직까진 정확도도 부족하고 개발과 유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영원히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우리 인류의 과학 발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어디 가서 나 양자 컴퓨터 조금 알아
라며 잘난 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